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또 오래간만에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 대한 주제는 스윙 투자자들 다 털릴 때 이 살아남는 이 사람들의 이 매수 비밀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최근 이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 상당히 좋지가 않죠. 5월 달부터 이렇게 7월 말까지 이 상승세를 쭉 이어왔지만은 8월 달 들어서부터 지수는 급락이 나오고 또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급락이 났죠. 자, 이러한 변동성이 왔다 갔다. 자, 이런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이 스윙, 이 투자자들은 박자를 잘못하게 되면은 큰 손실을 보거나 또는 급락에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 장세입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는 누구나 이렇게 돈을 벌겠지만은 지수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대부분 이 스윙 투자자들은 어때요? 이 손실을 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윙 투자자들이 정말로 이 살아남는 이 매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그림을 보기 전에 제가 코스닥 차트를 캡처해 봤습니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코스닥 차트 그리고 RSI 이 지표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자, 저는 이 스윙 투자를 할 때는 이 지수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은 이 코스닥 지수에 따라 이 스윙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특히 눌림목 매매 또는 박스권 매매를 하게 되었을 때 지수 급락에 의해서 이 눌림목이 추가적으로 더 깊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상승이 나오다가도 중간에 깊은 이 조정이 나오게 되고 또는 긴 급락세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자, 물론 반등세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겠지만은 하락이 나오고 또 반등이 나오고 하락하고 횡보가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그죠? 일시적인 반등 또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그리고 반등 하면서 중간에 일시적인 급락이 나오고, 특히 이렇게 일시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었을 때 이 RSI 지표를 보면은 대체로 RSI 40 구간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는 어때요? 곧바로 이 반등을 하는 특징을 보이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저점 매수를 하게 되었을 때, 특히 RSI 40 구간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는 지수가 반등을 하는 구간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지수가 RSI 40 구간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이때서부터는 우리가 이 매수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를 설계할지 이 설정을 할 수 있는 HTS 이 화면인데요. 자, 어쨌든 이 화면을 보게 되었을 때 삼각형, 균등 분할, 다이아몬드, 역삼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수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주가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더 아래쪽으로 많은 매수 비중을 투입하는 이 삼각형 형태, 그리고 균등 분할 형태, 일정한 비율로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처음에는 비중을 적게, 중간에는 비중을 많게, 마지막으로 더 떨어지게 되었을 때는 비중을 적게 하는 방식. 그리고 역삼각 형태는 비중을 처음에는 많이 두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비중을 적게 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특히 삼각 분할은 아래쪽의 비중을 치중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비중을 처음에는 5분할로 매수를 하게 되었을 때, 자, 예를 들어 10,000원에서부터 7,000원까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구간을 삼각형 형태로 분할 매수하게 된다면 비중을 5%, 10%, 15%, 25%, 45%로 비중을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전부 다 이 체결이 되었을 때는 이 평균 단가가 7,692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7,000원이 되었을 때 해당 보유 잔고의 이 손실률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에서부터 7,000원대까지 약 30%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삼각 분할 형태로 아래쪽에 비중을 치중하는 방식으로는 손실률이 마이너스 9%가 나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때요? 방어가 되죠. 자, 반면에 이 균등 분할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 균등하게 똑같은 비중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00원에서부터 7,000원대까지
5번 매수를 하게 된다면 평균 단가는 8,366원이 나오고 손실률은 다 체결이 되었을 때 마이너스 16.3%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때요? 균등 분할을 하게 되었을 때 평균 단가가 이 삼각 분할처럼 크게 내려오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형태입니다. 자, 다이아몬드 형태는 약간 좀 변칙적인 방식인데요. 처음 비중을 좀 적게, 중간에는 좀 두껍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좀 적게, 중간에만 많이 비중을 투입하는 형식입니다. 자, 보면은 15, 25, 20, 25, 15. 약간 좀 제가 잘못 적었는데 15, 20, 25, 20, 15 또는 20. 자, 이런 형태로 이 중간 부분에 좀 많게 비중을 치중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만원에서부터 7,000원대까지 5번 매수를 하게 되었을 때 예상 평균 단가는 8,386원이 되고, 자, 손실률은 마이너스 16.5%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균등 분할이랑 좀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역삼각 형태입니다. 자, 역삼각 형태는 이 삼각 분할 형태의 반대 형식이죠. 자,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는 비중을 많이 치중을 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비중을 적게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 단가가 되었을 때는 9,114원, 그리고 7,000원대까지 전부 다 체결이 되었을 때는 이 손실률이 마이너스 23%가 찍히게 됩니다. 자, 어때요? 이 분할 매수 방식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자, 삼각 분할 손실률은 전부 다 체결이 되었을 때 마이너스 9%, 균등 분할은 마이너스 16%, 다이아몬드는 마이너스 16%, 역삼각 손실률은 마이너스 23%가 나오게 됩니다. 자, 시장이 급락장,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는 장세에서는 이 삼각분할 형태가 굉장히 안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주가가 또 추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비중을 더 추가하는 방식이 이 하락장에서 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 삼각형 형태의 이 매수 비중이. 자, 반면에 균등 분할이라든지 다이아몬드 형태는 이 평균 단가를 이 삼각 분할 형식처럼 쉽게 이 평균 단가를 밑으로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반면 역삼각은 아예 제외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윙 투자가 이 살아남으려면은 특히 하락장에서는 자, 이런 방식으로 매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 비중을 추가하는 방식이긴 한데 반등이 안 나올 경우에는 정말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이 종목을 잘 봐야 됩니다. 자, 한번 종목을 볼게요. 자, 여기 차트를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위에는 코스닥 차트, 밑에는 이 종목 차트입니다. 자, 동일한 시기에 이렇게 지수하고 종목 차트를 이렇게 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삼각 분할 형태로 매수하는 전략을 설계했어도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는 장세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자, 해당 지수는 2024년 7월에 급락을 하였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7월 중순에 급등을 하였고 이후에 반등 없이 하락을 하였죠. 특히 상승한 이후에 조정 시 자, 이렇게 눌림목 부근에서 자, 매수를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때요? 반등 없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자, 바로 이 구간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지수가 2달 정도 급락을 했었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올릭스 종목은 8월 말에 자, 급등을 하였지만은 조정을 받게 되었을 때 어때요? 지수와 마찬가지로 연동되면서 반등 없이 줄줄줄 흘러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지수가 급락할 때 반등 없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반응이 아예 없거나, 자, 보게 되면은 2024년 1월 달에서 지수는 어때요? 한 달 동안 급락을 했었죠. 자, 밑에 현대 HT도 마찬가지로 1월 중순경에 급등을 하였지만은 조정을 받을 때 중간에 반등다운 반등도 없이 그냥 그대로 이 상승폭을 반납해 버렸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할 때 어때요? 반등이 크지가 않죠. 그죠? 자, 이러한 종목들, 특히 눌림목 부근에서 밑에서 삼각 분할 형태로 잡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매수를 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큰 상승이 나오지 않거나 오히려 급락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큰 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비중 설계와 더불어 종목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지수의 영향을 받아 종목이 급락을 했어도
이후에 다시 상승할 만한 그런 어떤 재료를 갖춘 종목이어야 합니다. 자, 그게 뭔지 몇 종목 더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시기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됐을 때 이 아래에 있는 이 서남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받고 이후에 반등이 발생했었죠. 최소한 유의미한 한 번 정도 이상의 반등이 발생했습니다. 자, 당시 이 주가는 9월 14일 날 급등을 하였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10월 12일이었습니다. 자, 당시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 이유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9월 14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정부가 이제 10월달 하이퍼튜브 예타, 즉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방사성 가속기 글로벌 허브 구축 소식 등에 상승한다는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되면 3단계에 걸쳐 규모를 확장해 가며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졌죠. 특히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자, 10월 12일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타에서 통과되면 이라는 단서가 나왔어요. 바로 뭐예요? 재료의 일정이 존재하죠. 자, 이렇게 재료의 일정이 존재하는 종목이라면 그 날까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 화면으로 돌아보게 되면은 지수에 의해 주가가 깊게 급락을 하게 되었어도 재료의 일정 기대감에 의해 이렇게 이 반등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장, 특히 눌림목에서 깊게 종목들이 빠지게 되었을 때는 삼각분할 형태로 매수하되 반드시 재료의 일정 또는 관련된 소식이 한 달 이내 또는 두 달 이내 지속적으로 언급될 만한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022년 6월달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되었을 때를 보겠습니다. 자, 아래 더 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5월 말부터 상승을 하였고, 그리고 6월 초에 급락을 하였지만은 그 이후에 크게 이 반등을 했죠. 자, 당시 5월 24일서부터 상승을 하였고 6월 24일까지 고점을 형성을 하고 하락을 하였는데요. 당시 이 뉴스가 상승한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은 난데없는 원숭이 두 창이 확산된다는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며칠 지나고 나서 당시 이 더 바이오메드, 당시 사명이 미코 바이오메드였습니다. 자, 원숭이 두창 PCR 검사 관련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키트를 생산을 계획한다는 이 소식으로 이 미코 바이오메드가 이렇게 상승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을 보였던 이 시기에는 재료의 일정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등이 크게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재료의 특징상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 전염병 관련된 재료는 대중적 파급력이 큰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발생될 때마다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될 가능성이 크죠. 관련된 소식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원숭이 두창 전염병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거나 또는 관련 기관들이 이 대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이 해당 종목들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수의 급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의 일정이 존재한다든지 또는 연속적으로 한 달 또는 두 달 이내에 관련된 소식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최근의 종목을 제가 뽑아와 봤는데요. 이 우양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지수가 급락이 나오게 되었을 때 오히려 급등을 하였죠. 그죠? 자, 이 종목은 당연히 이 캐대언, K-팝 데몬 헌터스 관련주였죠. 특히 김밥 매출이 올라간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엄청난 인기로 인해서 빌보드 차트에서도 1위를 하고, 자, 그런 어떤 관련된 소식이 계속해서 쏟아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수급이 몰리고, 그러면서 지수가 급락하는데도 자,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중적 파급력의 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도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지수가 급락을 이렇게 했음에도 반등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는 종목, 자,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료를 잘 봐야겠죠. 자, 그래서 저도 이 조선기자재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할 때마다 모아가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밑에서 더 매수하고 매도하고, 자,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크게 돈을 잃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서도 이렇게 글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줄줄 흘러서 손절. 자, 그런데 손절하자마자 급등. 자, 그래서 이번엔 손절하지 않고 버텨봤는데 자, 반등은 없었죠. 물타기도 시도했으나 결국 몇 달 물리고 대박 손절하거나 또는 방치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똑같이 당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당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기 위해 정말 반등이 크게 나오는 자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닐까, 자, 그렇게 생각했고, 자, 2020년부터 지금까지 실제 주가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차트를 하나씩 캡처하고 파워포인트에 옮긴 뒤 상승폭, 하락폭, 반등폭을 일일이 기록하고 엑셀로 통계를 돌렸습니다. 자, 그렇게 쌓인 데이터가 지금까지 4,000건이 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치는 오는 9월이면 10,000건을 초과할 예정입니다. 자, 이건 미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루에 3-4시간, 길게는 반나절씩 자, 매일같이 차트를 뜯어보고 정리해야 하는 작업이니까요. 자, 이건 AI도 못합니다. 자동화 한계가 있어요. 진짜 반등이 나왔던 구간을 정확히 분류하려면 이 사람 눈으로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걸 제가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떤 주사위를 던져도 100% 원하는 숫자가 나올 순 없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주사위를 던진다면 결국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마치 손실이 나는 종목은 그냥 확률에 어긋난 주사위로 보고 빠르게 비중을 줄이고 회수한 뒤 다시 확률적 우위가 있는 자리에서만 던지는 전략입니다. 저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직접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진짜 반등이 나왔던 자리 수치로 확인하고 들어가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소름 돋을 만큼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자, 반등이 진짜 크게 나오는 구간이 거짓말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극비 정보지만 일부만 공개하자면 28% 상승한 종목의 실제 반등 위치는 딱 13에서 18% 하락한 구간, 그 기준으로 들어가면 수익률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자, 이건 감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로 역산한 통계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 기준을 참고해서 매매합니다. 현재 이 통계는 약 4,000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오는 9월 1만 건이 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통계 전략이 정식 런칭됩니다. 중요한 건 이 강력한 통계 전략이 지금 서비스 중인 박스권 단기 수익 매매법 강의에 전격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강의도 이미 강력합니다. 자, 박스권 설정과 뉴스, 재료 분석을 통해 진입 타점과 반등 가능성을 잡아내는 실전 전략, 이 전략만으로도 충분히 통하는 매매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만 건 이상의 통계 기반 전략이 추가된다면 반등 지점을 조준하고 쏘는 정밀 타격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감으로 접근하던 매매가 이젠 수치로 근거 잡힌 매매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는 9월 이 통계 전략이 박스권 단기 수익 매매법 강의에 정식 추가되면서 수강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6개월간 시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 한 번만 이 박스권 단기 수익 강의를 수강하시면 지금 수강 시 무제한 시청, 통계 데이터는 6개월마다 최신 버전으로 평생 무료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감으로 매매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베팅하는 사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자, 지금 바로 아래 유튜브 더보기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집요하게 수작업 통계로 만든 실전 매매 기준, 이건 지금 아니면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